반갑습니다. 내일 승부조 시간입니다. 내일은 목요일이죠. 어제하고 그제는 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저녁에 업데이트를 못했는데요. 요즘 시장을 보면 시장이 조금 각계전투 시장이죠. 각자의 재료로 각자가 노는 겁니다. 그나마 요즘에 조금 테마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코로나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이고는 있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을 장악하는 장악력은 현재로서는 약합니다. 아직까지는 좀 더 확산의 여부가 결정이 내야 되겠죠.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도 그렇게 강한 모습은 보이고 있지를 않습니다. 참조를 하시고요. 당일날 아침에 각자의 재료가 뛰어오르는 종목,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매매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매매는 그날그날의 운용법이 참 중요합니다. 잘 참조하셔서 공부를 하시고 내일은 목요일이니까 목요일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목요일은 상당히 좀 매매하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은 최대한 간결하게 매매를 운용해 주는 것이 좋다. 그 점을 꼭 잊지 마시고 내일 공부할 종목들에 대해서 주석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내일은 이탈마 글로벌 신규 상장이 있죠. 그래서 내일과 또 모레는 또 신규 상장 하나 더 있죠. 두 종목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상장한 신규 상장들 요렇게 모아서 한번 봅시다. 달마는 내일 상황 보면서 하시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신규주는 그때의 상황에 맞춰서 봐야 된다. 프리미엄이 너무 높으면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 정도만 일단 기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가노이드부터 볼까요? 지금 오가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모습이 좋았지 않았습니까? 모습이 좋았는데 시간에서는 다 마이너스예요. 1.7% 정도 마이너스.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 지켜보자. 감시만 하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가노이드뿐만 아니고 마우로브도 보면 시간에는 마이너스 1.2% 빠져 있어요. 전체적으로 둘 다 오늘 모습이 좋았잖아요. 자, 이민온시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따라가 주지는 못했어요. 이민온시아도 같이 봐주시고. 어쨌든 양봉에서 놓은 종목을 일단 우선적으로 봐줘야 된다는 거. 자, 그제 상장했던 바이오피즈 역시도 음봉에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인데 굳이 음봉에 떨어져 있는 종목을 잡아서 끌어올려서 마친다. 더군다나 20일 넘어간 시점에서 그건 좀 무리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양봉 위주로 매매를 하시고 약간 음봉에서 떨어져 있더라도 좀 올라오는 종목 있으면 따라 붙어준다 라는 전략만 유지하면서 이 5종목은 한 팁으로 묶어봅시다. 아침에는 아무래도 달마 글로벌을 먼저 보셔야 되겠죠. 다음은 평화홀딩스와 평화산업은 내일 또 한 번 더 보죠. 아직은 살아있죠. 죽어버리면 그만이겠지만은 살아있을 때는 끝까지 추적을 하면서 흐름을 본다. 평화홀딩 시간에 3.9% 제법 올라있죠. 제법 올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흐름을 천천히 잡고 하셔야 될 겁니다. 내일은 목요일이니까 무작정 달게 되는 것보다 시가를 딱 보고 적당하다 싶으면 시가 기준 유동 매매를 해주시고, 안 그러면 3%면 3%대 안에서만 매매하는 프로 기준 유동 매매 해주셔도 좋고요. 같이 붙여줘야죠. 평화산업은 반드시 같이 붙여서 본다 라는 전략 꼭 잊지 않습니다. 자, 평화홀딩스도 내일 어떻게 되는가 보죠. 더불어서 삼육물산하고 마니코도 기술적으로 한번 봐야 되겠죠. 삼육은 시간에 1.8% 좀 올라 있습니다. 역시 양봉에서만 보셔야 해요. 마니크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바람을 좀 잡아는 줬어요. 좀 제법 올랐잖아요. 오늘 마니크도 오늘 20%까지 올라갔으니까 아직까지는 이 이슈가 지금도 미디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살아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내일도 역시 보합기준가만 딱 잡고 음봉대는 가만히 보고 있다가 누군가 급한 사람이 돈을 쏘게 되어 있습니다. 급한 팀들이 걔들을 탁 쏠 때 같이 들어간다. 같이 놓고 감시를 한다는 차원을 해서 두 종목 봅니다. 그리고 IT센 글로벌과 IT센 엔텍입니다. 똑같이 둘 다 IT센이라는 이름이 들어있죠.
지금 IT센 글로벌은 오늘 모습이 좋았지 않습니까? 뭐 13% 정도 종가서 맞췄는데 시간에서는 지금 4% 정도 올려가지고 맞췄잖아요. 모습도 나쁘진 않대. 시간에서 보면 지금 KCT 같은 종목이 시간에 지금 상가로 가 있죠. KCT 그리고 한국정보인증도 시간에 상가를 가 있습니다. 뭐 이런 애들은 뭐 요즘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다 분류되어 있는 종목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토큰 관련주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랬죠. 일단 이 두 종목이 상가를 가 있는데 IT센도 같은 팀에 묶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KCT나 한국정보인증 하실 분들은 뭐 한국정보인증 하실 분들은 가시면 될 것이고, 나는 좀 머리를 잡고 하겠다 하시는 거 하시면 될 것이고, 나는 좀 기세주를 개만 종목을 같이 해보고 싶다 하면 IT센 글로벌을 잘 보시고, 시가 4%대니까 4%대 프로 기준 유통 매매를 봐주시되 IT센 엔텍도 같이 묶어서 봐줍니다. 같이 잘 따라가죠. 같은 IT센이니까. 그렇게 해서 내일 좀 봐주시고, 목요일이니까 조심들 하셔야 돼요. 엣지 파운드리 한번 볼까요? 이놈도 제법 끼가 있는 친구인데 오늘 10% 정도 올랐습니다. 내일 한 번 더 이 기세를 한 번 더 올라가 줄까? 뭐 이런 식으로 내일 한번 보죠. 시간에 3% 정도 올라 있습니다.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3,600원 정도 기준가 쫙 잡아주시고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샤페론과 T3. 약간 난해한 종목입니다. 오늘은 올랐단 말이에요. 오늘은 올랐는데 내일도 갈까?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 종목들이기도 해요. 이런 종목들은. 보합 기준가 잡고 내일 한번 대응을 해준다. T3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T3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어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물량 참 많이 넣었죠. 전혀 다른 때 넣는 거 틀리지 않습니까? 제법 많이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반응은 오늘 일어났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 이제 오늘 공략하겠죠. 내일도 한번 더 가줄 수 있을까? 그런 관점으로 보합 기준가만 딱 잡고 내일 대응을 합시다. T3도 마찬가지예요. 샤페론도 마찬가지예요. 보합 기준가 잡고 대응을 해준다. 그것만 지키면 크게 다칠 일은 없어요. 들고 있지 마십시오. 다음 비트맥스와 CCS 한번 볼까요? 요즘 CCS는 워낙 CCS라는 종목이 끼가 많아요. 오늘도 21% 정도 올려 맞췄는데 경영권 분쟁 뭐 또 뭐 그런 건데 워낙 식상한 재료이긴 해요. 하지만 요즘에 워낙 재료가 없죠 시장에. 그러다 보니까 파동이 일어날 수 있는 수급이 일어날 수 있는 종목들 자꾸 사람들이 몰리게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뭐 보시면 아침에는 그냥 조용해요. 10시까지 조용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종목이 별로 할 게 없거든. 그러니까 누가 어디 쪽에서 응시작 하면서 들어왔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CC에서도 내일 서둘지 마시고 음봉 때는 피해 있고 다 양모에서만 포진을 하면서 흐름을 한번 보자 라는 것이 전략이고, 비트맥스 같은 거는 어차피 비트코인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데 요즘 비트코인 흐름들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트맥스 같은 것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은 전고점을 뚫고 나가는 모습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오늘 올라갔다 이제 내려왔다는 것 이런 것이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죠. 하지만 내일은 더 잘 될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보자는 거죠. 보합 기준가 잡고 내일 대응을 해줍니다. 그리고 MSC 세크 녹십자 MS 봅시다. 녹십자를 먼저 한번 볼까요? 녹십자는 뭐 어차피 코로나 관련주로 따라 나가야 될 텐데 시간에 3% 정도 올려놨습니다. 내일 뭐 그린 생명과학이나 셀리더가 썩 그렇게 모습이 강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녹십자가 애매한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녹십자가 가지고 있는 또 탁월한 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쟤네들보다는 아침에 시가 좀 낮게 출발할 거예요. 그래서 시가 기준 4,200원 출발하면 4,200원 단가 딱 하나만 가지고 지니까 청산한다. 이거만 지키시면 될 겁니다. MSC와 세크 같은 경우는 요즘에 MSC가 좀 잘 나가죠. 삼량식품 등이었고 잘 나가는데 이 날짜에 제법 크게 어제입니까?
제가 크게 올려줬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너 더 가면 단일가 매매 만든다 하니까 이제 오늘 못 가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도 뭐 사람들이 그걸 기억합니까? 기관들이 보면 이틀 동안 좀 넣었더니 전일을 팔았네요. 역시 보합 기준가 잡고 간을 본다. 이런 것은 선빵을 때릴 종목은 아니에요. 간을 보고 물량이 좀 들어오는 게 눈에 보이면 그때 들어가도 돼요.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데 자기 혼자만 저놈이 좋아. 저거 해봐야 되겠다. 미리 들어가고 그러지 말아요. 파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요. 이 시간까지 뭐 들고 있을 필요 뭐 있나요? 가만히 보고 이렇게 딱 돌파를 하는 지점이라든지 어떤 의미 있는 지점에 수급이 들어오면 그때 해도 늦지 않거든요. 천천히 보도록 합니다. 세크도 요즘은 뭐 가끔씩 자주 말씀드린 종목인데 시간이 2% 신규 주니까 내일 한번 같이 한번 보죠. 그래도 세크는 한번 올라가면 파동을 이렇게 좀 주죠. 그런 친구니까 급하게 나지 마시고 시가 기준 딱 잡고 대응을 하도록 합니다. 내일 매매에 있어서 가장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은 아무래도 목요일이니까 목요일의 매매는 모든 매매에 있어서 간결함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 그리고 딱 승부를 한두 종목에 보고 시장을 가만히 지켜봐야 된다는 것. 그리고 신규주 쪽 애들을 신경 써서 좀 잘 봐주시고요. 그렇게 매매 좀 차분하게 하시고 후반부에는 상문 히스토리 매매 현황 같이 붙여놓을 테니까 뭐 궁금하신 분들은 같이 보시고 공부하신 분들은 보시고 바쁘신 분들은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파이팅 바라겠습니다. 자, 상한문치들 오늘 매매 복귀 한번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귀는 트레이딩의 젖줄입니다. 당시 스스로가 매일 저녁에 자기 한 매매를 복귀를 하는 것은 그건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좀 간단하게 해볼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린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상매매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것, 오후장에 매매하지 말라. 승부는 항상 오전장에 봐야 된다. 다치더라도 오전장에 보라. 그리고 오후장에는 아예 쳐다도 보지 말라. 요행을 바라고 오후장에 상매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덕보다 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린생명이 아침에 풀어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이게 풀어지더라고. 오늘 시장이 제일 안 좋다 그랬잖아요. 우리 편안하게 우리가 다시 잡고 들어갔습니다만은 편안하게 보유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일단 코로나 관련 주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그린이 일단은 앞서고 있으니까 내일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떤 수익이 되는지. 자, 그리고 전일에 가져왔던 종목을 한번 볼까요? 앞다무 사이언스 같은 거는 조금 오늘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시가를 14.7%니까 거의 15%를 이제 띄웠잖아요. 그런 거 치고는 상승력은 약했다. 적어도 한 25%는 찍어주고 내려가지 않겠나 싶은데 요즘 상종목도 분위기가 참 약간 이래요. 시가를 높게 주면 그대로 그냥 패대기를 칩니다. 그래도 오늘 시가를 이 정도로 띄워주면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요즘엔 종목이 없잖아요. 내가 항상 말하잖아요. 상매매 하신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상매매 수익은 한 1년에 한 6개월을 벌어서 나머지 1년을 먹고 산다고 이렇게 생각하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분기에는 좋았다가 어떤 분기에는 또 안 좋았다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상종목이 10개씩 20개씩 있더니 갑자기 하루 만에 상종목이 1개, 2개도 나타나기 힘든 거예요. 그런 분위기를 잘 따라서 매매를 하면서 자기의 계좌나 트레이딩 방식을 그때 맞춰줘야 돼요, 시장에. 그래서 매도도 마찬가지예요. 진입하는 것도 마찬가지면 매도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분위기가 이렇네 하면 흐름이 좋은 시장을 우리 만났을 때는 매도해서 가잖아요. 3년차, 5년차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나머지 애들도 이걸 추종을 해줘요, 같이. 근데 요즘에 그런 게 없잖아요. 2연상 가는 종목이 거의 드물단 말이에요. 거의 패대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는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겠다는 걸 잘 전략을 짜고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앞담사에서는 뭐 10% 정도 수익이지만 그래도 뭐 감사하죠. 15% 정도 수익이면 감사하고 요즘 같은 때에 참 귀한 수익이 아닙니다. 상매매 수익으로 보면 그리고 다음에 또 한번 더 보기로 하죠. 앞담은 일단 뭐 시가 수익이 좋아서 앞담은 나쁘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삼육물산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상종으로 보유를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순수히 대의로 했는데 좀 생각보다는 그렇게 뭐 강한 모습을 보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한 3번 정도 했는데 보통 뭐 5% 6%씩 이렇게 잘라 가지고 매매가 수익이 나왔는데 그렇게 많은 수익은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3개 다 합치면 15% 정도 그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조금 예전 같으면 이런 애들도 참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요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밖에 매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삼육물산은 뭐 또박또박 진입할 때마다 수익을 준 것 같아요. 뭐 개인적으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평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이제 우리 놓쳤잖아요. 아침에 시장이 좀 영 흐름이 안 좋아서 아침에 이렇게 놓쳐버렸죠. 다른 것보다가. 뒤에 진입을 해서 뭐 여기서 한 5%? 뒤에 단가에서 만원 단가로 우리가 추적을 계속 하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한 8% 정도 이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걸 놓친 게 좀 아쉬웠습니다만은 매매하다 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죠. 그래도 기준가 잡고 잘 대응을 하면 그날 가져갈 밥값은 항상 가져갑니다. 사람 욕심이라는 게 뭐 끝이 없어서 그렇지만은 아침에 좀 놓친 게 좀 아쉬웠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그리고 마니크 같은 것을 우리가 추적을 했잖아요. 우리가 1100원 기준가로 이렇게 우리가 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근데 아침에 우리 이렇게 해놓고서 애가 조용했어요. 이렇게 그지요? 근데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몰랑이 어디선가 김반장이 돈을 싸들고 와서 샥 하고 들어오죠. 이런 걸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가뿐하게 15에서 17% 딱 땡겨오는 그런 매매거든요. 이런 매매가 지켜보고 있는 자와 그냥 안 보고 있는 자하고는 느낌이 틀리거든요. 계속 추적을 해왔던 사람과 그냥 멍청하게 보고 있는 것은 이런 건 놓친단 말이죠. 마니크는 오늘 한 17% 이래 나온 것 같은데 한 15% 수익이라도 잘 지켜본 덕분에 얻은 수익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00원 기준가 얘기를 자꾸 딱 진행이 되었잖아요. 아침에 1000원에 살짝 밑으로 떨어졌죠. 근데 상승을 해준데 거의 한 9에서 10% 정도? 이 정도밖에 못 준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이 한 번씩 이렇게 파괴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참 좋거든요. 오늘 마침 상장 유지 결정도 났고 요즘 근데 상장 유지 결정이 나더라도 그렇게 예전처럼 파괴적인 모습을 보여준 종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뭐 저쯤에 잘 들어가서 한 10% 정도 수익 챙기고 밥값은 챙겼으니까 다음에 또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데이 종목으로도 뭐 나우로보틱스가 뭐 가장 합권했다고 해야 되나요? 뭐 나쁘지 않았죠. 우리가 26,000원 기준가로 조금 이제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요렇게 약간 딱 눌러주는 이 지점, 여기서부터 이제 급등을 이제 하게 되죠. 26,000원 한 3~4% 될 겁니다. 급등을 하게 되는데, 수익은 가끔했습니다. 나우로보틱스가. 거의 17% 돌파까지 갔으니까, 상당히 나쁘진 않았죠. 그래서 이런 약간 기세주 스킨, 승부주 같은 이런 스타일이 참 돈이, 편안하게 돼요. 왜냐면, 자금이 적은 사람들보다 자금이 좀 있는 사람들은 호가가 약한 종목들 잘 못해요. 자기 자금을 받아주지 못하니까. 이런 애들은 그래도 뭐 28,000원 뭐 이 정도 되니까 뭐 그래도 뭐 억 단위로 거래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수급이 딱 한번 장착이 되면 편하게 움직여요. 방향을 딱 잡으면. 나우로보틱스는 오늘 17% 나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서 같이 본 오가노이드도 오늘 모습이 좋았잖아요. 오가노이드는 우리가 딱 이 지점에 45,000원, 46,000원 이 지점에서 우리 승부를 봤잖아요. 아침에는 손내고.
상가까지 못 들어간 게 아쉽죠. 28점 몇 프로까지 갔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로 한 번 더 보자 그랬잖아요. 안 하신 분들은. 역시 우리가 48,000이니까 49,000이니까 그 저쯤에 또 한 번 더 봤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들어가고 또 그래도 또 한 8% 가까이 나오죠. 이 하종목만 해가지고 그래도 한 20%? 그 정도 수익은 나온 것 같아요. 오가노이드는 뭐 나우로브와 더불어서 아주 단단한 모습을 보여준 종목이라 매매하기는 좀 편했던 것 같아요. 내일은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일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BTV가 좀 아쉬웠죠. 상한가를 한번 끊어줄만은 했는데 우리 1800 기준 거라고 눌리면서 자꾸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쯤에 상한가까지 그대로 한번은 붙여주겠던데 안착이 안 되더라고요. 안착이. 그 점이 좀 아쉬웠죠. 수익률은 우리가 한 11%? 네, 11%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11% 나왔는데 11% 한거 딱 상한가 딱 들어가서 딱 멈춰버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지 못한 게 좀 아쉬웠죠. 그래도 하이트레이딩 진행을 해서 10% 이상 수익이 나오면 나쁘지 않은 결과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유 종목은 그린생명 한 종목만 가져갑니다. 아마 제가 세진중공업도 추적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보유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 그거는 내일 봐서 확인하고 처리를 해보도록 하죠. 요즘 시장이 안전한 각계 전투 시장입니다. 좀 좋아 보여도 절대로 물에게 달라붙으면 안 되고 추기 매수하면 안 되고, 그리고 좀 나빠 보여도 너무 무시하지 말고 좀 신경 쓰시고 그러세요. 매매는 하면 할수록 참 이게 쉽지가 않은 거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입니다. 심리. 여러분의 마인드. 욕심내지 말고 너무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있지 말고 당시 운동과 생활과 주식을 잘 병행을 하는 사람이 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다. 왜? 저런 사람들이 계좌를 잘 관리를 잘해요. 그 점 잊지 마시고 내일도 화이팅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